멕시코시티의 하늘 위로 첫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단순한 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대륙 하나를 통째로 축소해 놓은 듯한 놀랍도록 다층적인 세계다. 북아메리카 남쪽 끝자락, 태양이 유난히 오래 머무는 그 땅에는 세계인의 상상 속에서 독특하고도 강렬한 자리를 차지하는 나라가 있다. 고대의 이야기와 현대의 야망이 공존하는 땅.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부신 해변과 색채 가득한 축제, 그리고 돌에 새겨진 역사가 자연스레 떠오르는 곳, 바로 멕시코다. 하지만 익숙한 엽서 속 풍경이나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하며 조용한 일상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멕시코는 하나의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색채를 지닌 수많은 세계가 포개진 모자이크처럼 보인다. 카리브해의 청록빛 바다와 태평양의 짙고 힘찬 푸른빛이 만나는 두 개의 거대한 해안선이 있고, 나라의 척추를 이루는 웅장한 산맥들이 있으며 잃어버린 문명의 비밀을 품은 채 습기로 가득 찬 밀림이 있고, 태양의 리듬에 맞춰 삶이 적응해온 메마르고 광활한 고원이 있다. 이 다채로운 풍경 위에는 지구상에서 손꼽힐 만큼 거대한 초현대적 도시들이 펼쳐져 있는가 하면 성당의 종소리가 느릿하게 시간을 알리는 조용한 식민지풍 마을들도 함께 숨쉬고 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대 문명들이 남긴 토대 위에 세워졌다. 마야와 아스텍, 그리고 사포텍의 메아리가 오늘날에도 언어와 음식,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은 충돌과 융합의 이야기이며 에스파냐인들의 도래로 영원히 뒤바뀐 세계에 이어 원주민의 유산과 유럽의 유산이 뒤섞여 풍성하고 정교하며 때로는 모순적이기까지 한 하나의 문화적 테피스티스를 만들어낸 이야기다. 멕시코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이 씌워놓은 고정관념을 걷어내고 일상의 조용한 리듬에 귀 기울이며 이 나라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만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다. 멕시코의 하루는 대개 갑작스러운 자명종 소리가 아니라 소리와 냄새가 겹겹이 쌓이며 부드럽게 시작된다. 도시에서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이 도시 전체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첫 신호다. 하지만 바리오나 콜로니아라 불리는 지역 동네에서는 아침의 리듬이 훨씬 더 다정하고 친밀하다. 가스 배달 트럭이 골목을 돌며 울리는 독특한 종소리, 도시의 소리 풍경 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아온 그 익숙한 음률로 하루가 열린다. 그리고 동네 빵집 파나데리아에서 흘러나오는 콘차와 볼리오의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가 골목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간다. 이 작은 빵집은 그저 상점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과도 같다. 이곳에서의 삶은 아무리 거대한 도시라 해도 언제나 사람의 크기에 맞춰 흘러간다. 아침의 육아는 작지만 의미로 가득 찬 만남들의 의식이다. 우유와 달걀을 사러 모퉁이 가게 티엔디타로 향하는 걸음, 주인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의 안부를 묻는 그런 곳, 그리고 동네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시장 메르카도로 향하는 발걸음. 넓게 들이운 지붕 아래, 그곳은 색채와 소리와 생명력이 뒤엉킨 하나의 작은 우주다. 신선한 실란트로와 잘 익은 망고, 은은하게 끓고 있는 향신료의 향기가 공기 속에 짙게 배어있다. 좌판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와 과일, 그날의 특별한 부위를 큰 소리로 외치는 정육점 주인들, 그리고 옥수수 마사를 손으로 능숙하게 눌러 완벽한 또르띠아를 빚어내는 여인들의 손놀림. 메르카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사회적 중심지이며 소식을 나누고 소문을 주고받으며 중각기 유대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다. 가족은 멕시코라는 우주의 흔들림 없는 중심이며 삶 전체가 그 주위를 돌아가는 닻이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좁은 개념이 아니라 넓고 촘촘하게 얽힌 거대한 관계망이다.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혹은 같은 골목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다. 이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하나의 지지체계를 만들어낸다. 가족은 정체성을 주고 안전을 주고 무엇보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깊은 소속감을 준다. 일요일은 가족이 모이는 신성한 날이다.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혼돈의 하루. 삼촌들이 그릴 앞에서 축구 이야기로 언성을 높이고, 아이들은 조부모의 다정한 시선 아래 뛰어놀고, 할머니 아부엘라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잔치상을 차려내며 부엌을 지휘한다.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가족에 대한 헌신은 새 전체를 떠받치는 상호 의존과 상호 부조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온 가족이 시끌벅적하게 모이는 일요일 오후, 그 소란스러움이 부담스럽다가도 그리워지는 그 마음. 어쩌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멕시코에서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를 빚어내는 살아 숨쉬는 힘이다. 이 문화는 웅대한 원주민 문명과 에스파냐 유산의 깊고 강력한 영향력이 만나 이루어낸 풍요로운 종합이다. 이 이중성이야말로 이 나라의 영혼이다. 식민지 시대 도시의 웅장한 광장, 소칼로 혹은 하르딘에서 그 흔적을 뚜렷이 볼 수 있다. 해체된 아스텍 신전의 돌로 지어진 화려한 대성당들이 이 복잡한 역사를 상징하는 강렬한 기념비처럼 서 있다. 이러한 융합은 무엇보다 나라의 종교적, 문화적 축제 속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다. 죽은 자의 날, 디아 데 무에르토스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상징적인 예의 것이다. 이는 슬픔을 생동감 넘치는 삶의 축복으로 뒤바꾸는 의식이다. 가족들은 집안에 정성스러운 제단, 오프렌다를 세우고 마리골드 꽃과 촛불, 그리고 떠난 이가 생전에 사랑했던 음식으로 장식한다. 묘지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여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연주하며 조상의 무덤 곁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연속이며 가족의 유대는 육신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멕시코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슬픔이 아니라 기억을 축제로 만들 수 있다는 이 발상 앞에서 문득 우리 각자가 떠나보낸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음악은 멕시코인의 삶에 언제나 흐르는 배경음악이다. 힘찬 트럼펫 소리와 진심 어린 목소리가 어우러진 마리아치의 감성적인 선율은 국가적 자긍심의 상징이다. 축하의 음악이자 구애의 음악이며 슬픔의 음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음악적 풍경은 지역마다 저마다의 색깔을 지니며 놀랍도록 다양하다. 북부의 아코디언이 이끄는 노르테뇨 음악에서부터 치아파스의 마림바가 어우러진 민요에 이르기까지 이 깊은 문화적 정체성은 커다란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것은 혁명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고 무엇보다 이 땅의 사람들이 지닌 회복력에 대한 자부심이다. 고대이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유산과의 살아있는 연결, 놀라울 만큼 다양한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유된 정체성이다. 멕시코 경제는 이 나라의 방대한 다양성을 그대로 비추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엔진이다. 몬테레이와 같은 북부 산업중심 도시에서는 강력한 제조업이 자동차부터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을 향한 상품들을 쏟아낸다. 그것은 최신 공장들과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국가 경제를 이끄는 숙련된 노동력의 세계다. 반면 농업은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광활하고 비옥한 평야와 계곡은 풍성한 작물을 길러낸다. 미초아칸의 아보카도부터 치아파스의 커피콩이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에게 삶은 여전히 땅의 오래된 리듬, 곧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순환에 묶여 있으며 그 순환은 수세기 동안 공동체를 지탱해왔다. 이는 흔히 태양과 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고된 육체 노동의 삶이며 배지와의 직접적이고도 깊은 연결이다. 하지만 이 나라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은 훨씬 더 작고 지역적인 규모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거리 자체가 하나의 생동하는 시장이다. 아침에는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저녁에는 타코와 구운 옥수수를 파는 노점상들은 풍경의 필수적이고도 상징적인 일부다. 동네 정비공, 마을 재단사,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들은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다. 스쳐 살아갈 길을 찾아내는 이 기업가 정신과 자립의 기호는 국민성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리비에라 마야와 같은 해안 지역에서는 관광업 역시 커다란 경제적 동력이다. 관광은 소중한 일자리와 소득을 가져다 주지만 대다수 멕시코인의 일상적 현실과는 종종 동떨어진 별개의 세계에서 움직이며 경제적 필요와 지역 문화 보존 사이에서 복잡한 긴장을 만들어낸다. 멕시코의 생활비는 지역마다 극명하게 다르며 이는 나라의 경제적, 지역적 다양성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멕시코시티나 과달라하라 같은 대도시에서는 생활비가 유럽이나 북미의 여러 도시와 견줄 만큼 높아질 수 있다. 원하는 동네의 현대적인 아파트 임대료는 전문직 종사자의 월급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은 현대적인 슈퍼마켓과 국제 브랜드, 그리고 다양한 소비재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마을과 농촌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경제 현실이 펼쳐진다. 이곳의 삶은 훨씬 더 여유롭다. 한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짓고 넓혀온 집에서 살거나 도시 아파트 값의 극히 일부만으로 소박한 집을 임대해 살아간다. 일상의 경제는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바탕으로 돌아간다.
장보기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매일 열리는 메르카도에서 이루어지며 그곳에서는 가격이 더 저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훨씬 직접적이다. 가정식 백반이라 할 수 있는 코미다 코리다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단 몇 달러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평범한 가정에게 한 달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일은 세심한 균형의 연속이다. 월급은 흔히 넉넉지 않고 많은 이들이 소득이 들쭉날쭉한 비공식 경제 안에서 일한다. 교통비는 빼놓을 수 없는 지출이다. 자가용에 넣을 기름값이든 버스나 콜렉티보를 탈 때마다 내는 요금이든 마찬가지다. 전기와 취사용 가스 같은 공공요금 역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필수 비용이다. 의료 체계는 이중적이다. 과부하에 시달리는 공공의료와 많은 이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민간의료가 공존한다. 이는 임기응변과 세심한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확대 가족의 지원이 절시민의 필요한 현실이다. 매달 빠듯한 살림을 어떻게든 꾸려나가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이 모습에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가족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멕시코에서 음식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역사에 대한 축복이며 사회적 삶의 중심이다. 이 나라의 요리는 그 유산을 직접적이고도 맛깔나게 비추는 거울이며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할 만큼 풍요롭고 의미 깊은 전통이다. 그 중심에는 옥수수가 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온 신성한 작물이다. 옥수수는 거의 모든 식사에 곁들여지는 소박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빵, 또르띠아의 근간이며 짭짤하거나 달콤한 속을 채워 찐마삭 꾸러미인 타말레스의 바탕이자 지역마다 저마다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수천 가지 요리의 뿌리다. 가정식 요리는 이 음식 문화의 영혼이다. 조리법은 정확한 계량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감각적인 지혜로 이어져 내려온다. 마사에 알맞은 질감, 오래도록 끓인 소스의 복잡한 향기 같은 것들 말이다. 특히 와하카나 푸에블라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몰레는 요리 예술의 걸작이다. 고추와 견과류, 씨앗, 그리고 초콜릿을 비롯해 수십 가지 재료가 들어가며 만드는 데만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 소스. 그것은 사랑의 노동이며 가장 중요한 축하의 자리를 위해 아껴두는 요리다. 거리 음식 문화는 전설적이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생동감 넘치고 평등한 향연이다. 타코는 왕이지만 그 형태는 끝이 없다. 오래도록 익힌 돼지고기 카르니타스부터 양념에 세워 꼬치에 구운 타코 알 파스토르까지 마을과 도시마다 저마다의 길거리 명물이 있고 수십 년에 걸쳐 솜씨를 갈고 닦은 저마다의 장인들이 있다. 일요일에 성대한 가족 만찬이든 좋아하는 타코 노점에서의 늦은 밤 한 끼든 함께 나누는 식사는 근본적인 의식이다. 잠시 멈추어 서로를 마주하고 멕시코인다움의 핵심에 자리한 전통을 함께 나누는 순간이다. 자연은 멕시코인의 삶 속에서 강력하고도 언제나 존재하는 힘이며 생계와 영감, 그리고 깊은 국가적 정체성의 원천이다. 이 나라의 지형은 그 자체로 숨막히는 다양성의 연구소다. 나라의 척추를 이루는 시에라 마드레 산맥은 봉우리와 계곡마다 저마다의 미세 기후를 만들어내며 그 안에 자리한 공동체들의 삶을 빚어낸다. 이 풍경들은 탐험을 손짓하며 하이킹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일은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여가다. 북부의 사막은 결코 텅 빈 황무지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생동하는 생태계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치아파스와 유카탄 반도에 펼쳐진 울창한 열대우림이 있다. 이곳은 고대 마야 유적을 품은 그리고 놀라울 만큼 다양한 야생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루다. 그리고 해안이 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따라 수백 마일에 걸쳐 이어지는 해안선. 많은 이들에게 바다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이며 먹을거리의 원천이자 휴식과 영적 위안의 공간이다. 해변은 모두에게 열린 위대한 공적 공간으로 주말이면 온갖 계층의 가족들이 모여들어 몸과 마음을 쉬고 바다의 리듬에 몸을 맡긴다. 이 다채로운 지형은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빚어냈다. 수세기 동안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산맥들은 역설적으로 저마다 독특한 지역 전통과 언어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중구고원의 비옥한 화산토는 이 나라를 농업의 신장부로 만들었다. 멕시코에서 산다는 것은 자연의 힘을 깊이 의식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물을 살찌우는 계절 풍우에서부터 언제나 곁에 도사리고 있는 지진과 화산의 존재까지 이 땅을 빚어온 역동적이고 강력한 힘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런 삶이다. 멕시코의 현대적 삶은 전통과 동시대성이 역동적으로 뒤섞인 풍경이며 이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멕시코시티 같은 거대 도시에서 매일의 출퇴근길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도시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몇 시간씩을 복잡한 교통망 속에서 보낸다. 지하철은 이 도시의 생명선이다. 광활하면서도 놀랍도록 효율적인 이 네트워크는 엄청난 속도로 수백만 명을 실어 나르는 그 자체로 독특한 문화와 리듬을 지닌 지하세계다. 지상에는 전용 차선을 달리는 현대적인 메트로부스부터 다소 혼란스럽지만 정겨운 구식 폐쇄로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구석구석을 잇는 방대한 버스망이 펼쳐진다. 더 작은 마을과 도시에서는 이동이 훨씬 더 친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해진 노선을 오가는 소형 승합차 콜렉티보와 택시들은 저렴하고 유연한 이동수단이다. 그것은 지역 생활의 전형적인 풍경이며 이웃과 나란히 앉아 길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장거리 이동에서는 멕시코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방대하고 쾌적한 장거리 버스망을 갖추고 있다. 이 버스들은 대도시뿐 아니라 외딴 시골 마을까지 이어주며 가족과 상업을 잇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나라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옛것과 새것이 뒤섞인 모습은 오늘날 멕시코를 규정하는 특징이다. 초고속 광 케이블 인터넷이 오래된 전통 농법과 나란히 공존하는 사회, 과달라하라의 반짝이는 사무실 건물에서 일하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가 세대가 바뀌어도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어느 작은 마을의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나누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나라의 일상이며 급속히 현대화하면서도 자신을 규정해온 전통과 유대를 놓지 않으려는 한 국가의 초상이다. 멕시코의 젊은 세대에게 삶이란 전통이 지닌 강한 인력과 세계화된 세상이 열어주는 광활한 기회 사이를 조심스레 항해하는 일이다. 교육은 신분 상승의 가장 확실한 길로 여겨지며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종종 큰 희생을 감수한다. 이 나라에는 훌륭한 공립 및 사립대학들이 있어 지적이고 문화적인 삶의 활기찬 중심지 역할을 하며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와 예술가, 지도자들을 길러낸다. 졸업 후 많은 젊은이들은 가장 많은 취업 기회가 몰려있는 대도시로 향한다. 농촌과 서도시에서 도시로의 이러한 이주는 오늘날의 통과 의례가 되었다. 경제적 독립과 새로운 경험을 향한 탐색인 셈이다. 이 세대에게 삶은 복잡한 줄타기다. 그들은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고 세계 문화에 능통하며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야망도 크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족과 고향에 깊이 묶여 있다. 주말이면 흔히 긴 버더 여정을 감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 행사나 지역 축제에 참여한다. 가족의 기대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지만 그 모습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른 결혼과 고향에 머무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여전히 흔하기는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커리어에 집중하기 위해 결혼을 늦추고 좀 더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고향을 떠나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현실과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둘 사이에서 흔들려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젊은이들의 마음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멕시코가 마주한 커다란 과제는 재능 있는 젊은 세대가 몇몇 대도시뿐 아니라 나라 곳곳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자신들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깊은 문화적 뿌리와 이어진 채로도 충만한 삶을 찾을 수 있는 미래를 짓기 위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력이다. 멕시코에서 낮과 밤의 리듬은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 하나의 연구소와도 같다. 낮은 일과 상업을 위한 시간이며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시간이다. 거리는 활력으로 가득 차고 시장은 분주하게 돌아가며 광장은 출근이나 등교 중인 사람들이 바삐 스쳐 지나가는 통인로가 된다. 태양은 하루의 속도를 좌우하는 강력한 존재이며 특히 더 뜨거운 지역에서는 한낮의 휴식이 오랜 지혜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뚜렷하게 감지되는 변화가 찾아온다. 낮의 매서운 열기가 부드럽게 누그러지고 전혀 다른 종류의 활기가 피어오른다. 삶의 방향은 공동체와 여가 쪽으로 돌아선다. 마을의 중심 광장, 소칼로 혹은 하르디는 그저 지나쳐가는 곳에서 하나의 목적지로 탈바꿈 한다. 그곳은 마을의 거실이 된다. 가족들이 저녁 산책을 나서고 노인들은 벤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는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종종 밴드 스탠드에서 흘러나오는 라이브 음악이 가득 찬다. 저녁은 서로 이어지는 시간이다. 동네 카페에 모여 커피를 마시거나 길거리 노점에서 늦은 밤 타코를 나누는 시간. 이곳은 조용히 홀로 실내에서 저녁을 보내는 문화가 아니다.
하루의 끝이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으는 초대장이 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보이며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소박하고도 깊은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공적인 삶이 살아 숨쉬는 문화다. 밤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가로등의 따스한 불빛 아래 함께 나누는 부드러운 사회적 웅성거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하루 일을 마친 뒤 광장에 나가 이웃과 눈을 맞추며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순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왜 이 시간이 이토록 소중한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토록 생동감 넘치고 아름다운 나라의 삶에도 깊은 그늘은 존재한다. 산업화된 북부와 좀 더 농촌 중심의 남부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상당하며 이는 기회와 교육, 의료 접근성에 있어 불평등을 낳는다. 거대 도시에서는 엄청난 인구가 사회 기반 시설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다. 교통정체는 수백만 명이 매일같이 씨름해야 하는 문제이며 대기오염 역시 끈질기게 이어지는 환경적 골칫거리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도시나 미국으로 일을 찾아 떠난다. 흔히 가족을 갈라놓는 고통스러운 선택이다. 아름다운 이 땅 역시 나름의 위협에 시달린다. 물 부족은 나라 곳곳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이며 경제적으로는 이롭지만 관광지역의 빠른 개발은 연약한 생태계와 지역 문화에 커다란 부담을 지운다. 그리고 진보와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끊임없고 복잡한 과제가 있다. 이토록 풍요롭고 오래된 유산을 지닌 나라가 그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현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그 혜택이 더 공평하게 나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좌절과 회복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깊은 결의를 뒤섞은 마음으로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이다. 어쩌면 이런 물음은 이 땅에서만 던져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비슷한 갈림길 앞에 서본 사람이 있다면 이 질문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지가 무궁무진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또 실제로 만만치 않은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왜 이 땅에 머무는 것일까? 사람들을 이 땅에 붙들어두는 그 힘은 대체 무엇일까? 그 답은 거창한 경제 지표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일상의 소박하고도 근본적인 진실 속에 있다. 사람들은 끊을 수 없는 가족의 유대 때문에 지지와 정체성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건네는 하나의 시족에 속해 있다는 흔들림 없는 깊은 소속감 때문에 이 땅에 머문다. 사람들은 공동체 때문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속해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이웃이 서로를 살피고 서로 돕는 정신이 매일의 현실인 그런 곳에 머문다. 사람들은 문화 때문에 맛과 색채와 음악으로 가득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져지는 따뜻함으로 넘치는 삶의 방식 때문에 이 땅에 머문다. 종종 인명적이고 고립되기 쉬운 이 세상에서 멕시코는 깊고도 강력한 연결의 감각을 선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고향, 즉 라티에라, 그 땅 자체에 대한 깊은 정서적 유대 때문에 이곳에 머문다. 그것은 음식과 음악, 그리고 이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공유해온 역사 속에 촘촘히 짜여 들어간 유대다. 고대 피라미드만큼이나 깊은 뿌리를 지녔다는 느낌, 조용하지만 커다란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정체성의 감각이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배 있다는 느낌이다. 멕시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아름답게 변화해가고 있는 나라다. 고대의 전통과 현대의 도시, 깊은 가족의 가치와 개인의 야망, 눈부신 자연 풍경과 소박한 일상이 한데 어우러지는 곳, 세상이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며 내밀한 나라다. 이곳에서 삶은 단순함이 아니라 깊이로 가늠된다. 관계의 풍요로움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든 회복력으로 가늠된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체와 문화, 그리고 고향이라는 조용하고 깊고 고 변함없는 리듬 위에 뿌리내린 삶에는 여전히 깊고도 오래가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고향과 그 조용한 힘에 대한 기억 하나쯤은